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플랏 일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주말에 보면요. 그동안 많이 급락했던 이 코인들이 좀 회복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또 달라졌나요? 네, 다시 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시세가 나올 텐데 네.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하지만 약간 좀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요 암호화폐들 시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다 파란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떨어졌나 싶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조정이 또 다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일단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해드렸을 때 그때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11,000불 정도, 1,000달러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여전히 지금 11,300 네.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연방 정부의 그 셧다운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맞아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많이 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네. 거의 50%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어서 비트코인 고신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3,000불까지 갔다가 네. 다시 지금 또 부정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네.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약간 재밌는 순위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좋다고 소개해드린 이오스 같은 경우에 원래 시가총액 10위권 밖이었는데 네. 이제 그 안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위권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오스가 현재 11.79%또 간밤에 떨어지면서 13,000, 저 단위가 어떻게 되죠? 네. 13,000원 원으로 이제 보시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또 회복을 할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좀 시세를 좀 더 자세하게 열어서 볼까요? 네, 주말 아무래도 결국 3일 동안, 그 3일 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 있었던 일을 시세가 접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원래 이제 한 지난주 목요일 정도 됐었나요? 네. 수요일 정도. 그때 이제 9,200불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부터 반등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아마 토요일 1월 오전까지로 상당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3,0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래요? 현재 한 11,000달러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지지선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느냐, 네. 아니면은 추가적인 그런 이슈에 따라서 만약에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약간 전저점을 다시 한번 그래요.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셧다운 이슈가 이 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그 기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미국 정부가 이제 셧다운을 했다. 자, 셧다운은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셧다운제에서 게임 관련돼서 그런 이슈가 네네.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업무를 일시 약간 정지를 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파업, 약간 좀 내놓고 에이 모르겠다, 약간 배째라 약간 그런 식의 네. 약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상 그래서 뭔가 글로벌 경제라든지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세계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서는 악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에게는 이게 바로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그런 비트코인 그런 가격이라든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에서 인식되기를 뭔가 정부의 법정 화폐를 대체해서 나온 그런 화폐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글로벌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이런 부분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중심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과거에도 이런 셧다운 사례가 있을 때 비트코인 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약간 특집으로 해서 네. 뒤에서 좀 자세하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가 체크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셧다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또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가 약간 비트코인의 성지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여행들 많이 가는 곳, 네. 발리 있잖아요, 발리. 발리에서는 이미 한 50여 곳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서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그래요? 워낙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뭔가 이 암호화폐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국가에서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거래가 되고 약간 투기성 그런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뭐 기존 상점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다
갔다가 한 2곳 정도가 네. 이제 걸렸다라고 합니다. 당국의 감시망이 걸려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기사화되면서 자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네. 결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팻말이 나와 있긴 한데 자, 이런 인도네시아도 최근에 이제 정부의 그런 입김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여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슈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이슈도 상당히 그 글로벌 그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그런 미치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상 원래 우리가 30일 네. 우리 정부가 이제 1월 30일 기준으로 신규 계좌를 허용을 해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요. 그렇죠. 근데 말을 네. 또 살짝 바꿨습니다. 아. 자, 어떻게 기사가 났냐면은 예.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 자, 30일부터 실명제를 실시를 한다. 하지만은 신규 계좌 오픈은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못을 박았습니다. 자, 원래는 30일을 기점으로 이제 실명제 되고 그다음에 네. 신규 계좌 유치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는 기조였는데 주말에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지금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큰 그런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증거가 있는데 원래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한국 프리미엄이 아마 제가 지난 주말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 25%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5%, 16%? 많이 그때보다 줄어들었네요.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시나 이제 글로벌 시장보다도 한국 쪽에서 뭔가 악재가 나와서 한국 쪽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셧다운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세하게 좀 더 얘기 나눠볼까요? 네, 셧다운 바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정부를 폐쇄한다, 정부에서 업무를 일시 중지를 한다 그런 얘기였는데 이게 오바마 정부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2013년 한 10월 경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정부 폐쇄, 임시 폐쇄가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무려 $100밖에 안 했었어요. $100밖에 안 했었는데 단기간에 무려 이 셧다운 이슈가 불거지면서 $1,100까지 거의 한 11배 정도로 상승하는 네.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비트코인이 뭔가 정부의 더 법정 화폐를 대체해서 나오는 그런 대체제. 컨셉이다. 네. 그래서 뭔가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뭔가 정부 실패라든지 그런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약간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요번에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한 20, 30% 상승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장이 좀 성숙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약간 소형주, 되게 작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한가를 연속으로 몇 번을 친다든지 가격이 단기간에 뭐 몇 배 이상 급등을 하는데 뭐 삼성전자가 그런 호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가격이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거와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크립토 마켓, 즉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성숙한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장표에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자, 보시다시피 브렉시트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상당히 시장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슈들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네네. 글로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그런 이슈인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키프로스 그 금융 사태라고 있어요. 그 유로존에 속해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인구 100만의 국가인데 거기에서도 2013년도에 약간 정부 실패,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약간 유로존에서 약간 글로벌 금융위기, 약간 그런 불확실성이 가중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약간 안전자산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달러가 오른다든지 네네. 아니면 엔화가 오른다든지 금이 오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상 안전자산은 아니지만은 아무쪼록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은 상승을 하는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실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트레이더 이략 대표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